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 며칠이죠? 6일이죠?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자,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수요일날 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월요일에 어디를 했죠? 월요일 날 저기 서산태안. 서산태안했어요. 서태안. 서산태안 시작 막 들어갔었죠? 840 네, 네, 네. 800. 지금까지. 예, 840번 때 여기를 했어요. 예, 예. 잠깐만요. 좀 화면을 크게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요 840번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840번은 서산 태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네. 840번 전에가 이제 830번이었죠? 네. 예, 예. 830번은 어디를 가리키죠? 어느 지역? 당진 예산. 당진 예산. 당진하고 예산이었었죠? 자, 네. 그러면 당진하고 예산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 36개 주랭랑을 친 곳이 있어요. 네. 학교호 함상공원. 예, 맞아요. 삽교 함상공원이었었죠? 자, 거기가 네. 번호는 몇 번일까요? 836번. 네, 836번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삽교 그 방조제 뭐랄까, 개통식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날 그 서거를 하신 서거를 그런 했어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살해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36개 주행량을 친 거죠. 예. 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삭교 함상공원, 삭교와 방조제 여기가 836번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에 횡담도. 섬에 그런 뭐죠? 횡담도 휴게소. 예, 횡담도 휴게소. 그러니까 섬에 유일하게 휴게소가 있는 곳이 바로 횡담도 휴게소였었어요. 자, 횡담도라고 하는 섬이죠. 이 섬은 네. 평상시,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어원을 보면 그 서해안은 썰물 그 조수 간만의 차가 큰데 물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는 섬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단일 행자를 써서 행자고, 그리고 이제 보통 때는 물에 잠겨 있다 물에 그래갖고, 잠겨 있고. 담자. 그래서 행담도다 그랬죠. 자, 이 네. 행담도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태진하고 태진하고 양지인이 거기서 불렀어요. 네, 3호곡 그 노래를 해서 공연을 했죠. 거기에 있는 그 휴게소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그 무한도전인가? 1박 2일 여기서 그 노래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곳이 바로 횡담도 휴게소인데, 네, 번호는 몇 번일까요? 835번. 835번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잠깐 점검을 해보고요.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처음 저기였기 때문에 또 그때 제가 막 횡설수설 했을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막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840번 때 전반부 조금 하다가 말고 이제 마쳤는데, 자,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0번에서 40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뱃사공. 그죠? 여기 사공이라고 하는 거, 뱃사공이에요. 그래서 뱃사공이 어디 와가지고 뭐를 만들었다겠어요? 한국 기독교 박물관. 한국 기독교 박물관은 그건 서울 얘기고, 해안 천리포 수목원. 태안에 수목원. 천리포 수목원에 그 수목원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병갈일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찾아보니까 맞았어요. 제 기억이 그래도 틀리진 않았더라고요. 그 민병갈이라고 한국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미국 사람인데 그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 1921년에 그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다는데 194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에 미 24군단 그 정보장교로 우리나라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21년에 태어나서 45년이니까 24살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 정보장교로. 그 와가지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태안의 천리포 수목원에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수목원 뭐랄까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70년부터 아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원래 이름이 밀럿이에요, 밀러. 그런데 이제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면서 이름도 민병갈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그 꽃이나 이런 식물들을 해서 그 민간이 만든 최초의 그런 그 수목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많이 취하해갖고 그 경기도에 가면 광릉 그 수목원이 있어요. 국립수목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수목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그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이거든요. 거기에 그 명예의 전당에 이분이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그 수목에 관련된 그런 거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이 2002년인가 아마 그 81세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수목원인데, 그 밀러 씨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원래 미국 사람인데 우리 그 서해안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낸 스토리예요. 이것은 실제로는 네. 그분이 배 타고 오진 않았겠죠? 네. 네. 뭐 우리나라에 전보장교로 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배를 타고 물을 저어갖고 오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이옥 선생님이 40번 얘기를 하니까 서울 지역의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서 40번은 어디예요? 성실대학교 한국 기독교 박물관. 예, 맞아요. 거기도 어떻게 우연찮게 좀 같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숭실대학교에 보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40번 지역이었었죠. 자, 서울에서는 40번 대가 어느 구에 해당이 돼요? 동작구. 예, 동작구예요. 예, 그래서 동작구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장소가 어딜까요? 예, 현충원이죠. 국립현충원.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은 그러면 몇 번일까요? 43번. 43번. 예, 43번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서울과 같이 연관지어서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40번은 그렇고요. 41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미사일. 예, 미사일이에요. 앞에 이 미는 이제 가로를 쳤죠. 그러니까 4일 해가지고. 자, 여기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 여기 보니까, 어, 웅도 어리굴젓 체험 마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막 장 같은 게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자, 여기에는 이게 서해안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젓갈류 같은 거, 뭐 조개니 이런 것들, 개인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의 그런 행사로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진 건데, 웅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여기 섬 그림은 안 나왔지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웅도라고 했을까요? 백제시대. 백제시대? 아. 여기 웅은 뭘까요? 불이라는 얘기죠? 어? 아니야. 뭐라고요? 웅도라는 옥선생, 거는 불이죠. 응? 불. 돌? 예. 돌로 응? 파여져 있는 불. 백제 불? 수도를 뭐라고 하는데. 웅이 한자로 뭐예요? 성공할 때 온자인데? 자, 곰, 쓸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예, 예. 곰. 곰이죠, 곰. 곰을 한자로 웅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웅담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웅도는 저도 음. 이제 이거 하면서 여기가 왜 아, 웅도일까 맞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섬의 모양이 곰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형상이 돼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곰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웅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섬이 또 뭐 있었죠? 30번 대에서 그 섬이 뭐가 많아가지고 외가리. 그건 외목마을이고 그 앞에
외목마을 앞에. 난지섬. 그쵸, 난지? 난지섬, 난지도. 맞아, 거기 난초. 뭐가 많아서. 난초, 난초 지소가 많아가지고 지소. 난지도였잖아요. 예, 그런 네. 것처럼 이 섬의 이름도, 명칭도 어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면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럼 횡담도도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런 같은 맥락으로 횡담도도 그렇고 난지도도 그렇고 난지섬 또 지금 얘기하는 웅도도 지금 그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곰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우리 지역으로는 어디 많이 떠올려요? 왜요? 우리 충남에서 곰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공주. 공주죠, 공주. 공주 공주. 가면은 저기 웅비성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그 공주하고 곰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웅도 어리굴젓 체험마을에 뭐가 떨어졌어요?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 미사일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겠죠. 예. 자, 여기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841번. 841번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거네요. 여기. 자, 여기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싸이. 싸이죠, 싸이. 또는 사이다. 뭐 싸이. 이렇게 있는데. 자, 네. 여기, 싸이가 여기 공연 왔어요.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안견기념관. 안견기념관이라고요. 자, 안견은 조선시대 화가예요. 네. 조선시대 화가인데,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안견이 서산 출신이었다는 것이 그 기록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 또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여기를 그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 여기로 쓰고 있어요. 자, 안견 기념관에 누가 와서 공연해요? 싸이가 와서 공연. 싸이가 와서 강남스타일 막 공연하나 봐요. 안견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혹시 저기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건데 안견 하면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꿈속에서 막 그려나 어쨌나 하여튼 그런 몽유도. 예, 맞아요. 아이고. 몽유도? 선생님, 몽유도 몽유도 원도라고 원도. 하는, 예, 몽유도 원도 기억나십니까? 미술 시간에 혹시 이제 선생님께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몽유도 원도가 이 안견이 그린 그림 중에 그 유명한. 실제 저기 하다는 그런 그림이고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동양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 안견 기념관은 몇 번이에요? 842번. 예, 싸이가 와서 그 공연을 했어요. 이 기념관을 열고서 축하해주는 공연을 싸이가 와서 했어요. 그 다음에 43번이에요. 여기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사산 사태. 예, 제주도 그 4.3 사태 유족들이 여기에 온 거예요. 제주도도 섬이니까 뭐 안면도까지, 저기 서산 여기까지 올 저기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여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제주도 그 4.3 사태 유족들이 여기 서산 어디로 온 거예요? 버드랜드. 버드랜드. 이 버드는 뭐예요? 새. 새라는 뜻이죠, 새. 그러면 서산에 이 서산하고 새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철새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맞아요. 천수만이 바로 여기 있어갖고 철새 도래지예요. 그래서 철새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런 그 버드랜드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갖고 굉장히 그 관광 상품화한 곳이에요. 이게 버드랜드 실제 이따 이제 건물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 막 새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버드랜드뿐만 아니라 간월도 또 관광지 간월암 그랬어요. 이 간월암도 이렇게 한자로 보니까 뭘 것 같아요? 젓갈이 이게 많은. 응? 젓갈? 사이사이. 젓갈도 여기 소위 있겠죠. 근데 여기 간자는 사이 간자예요. 이 월은 달 월자예요. 그러니까 그 섬 사이로 달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간월도가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도 가보긴 했는데 지금 잘 설명을 하니까 또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네, 그
서산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 간월드가 있어요. 뭐 어리굴젓 여기도 유명하죠. 서산. 그래서 여기 4.3 사태 유족들이 여기 관광 온 거예요. 서산 버드랜드하고 간어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 4.3 사태 유족들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서산 서산 버드랜드. 서산 버드랜드. 버드랜드예요. 간어람. 자, 이 버드랜드가 있었던 이유는 이 서산 여기에 철새 조례지가 천수만 있어갖고 철새들이 많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그 관광지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44번이네요. 44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사약. 사약. 사사, 그 사자가 두 번 중복되니까 사약받아 죽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44번인데, 자, 여기는 서산의 한우 목장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도 넓은 그 마치 알프스 그런 전경같이 넓다란 그 초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우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서산 한우 목장도 꽤 유명한데 여기는 번호로는 44번이에요. 조금 기억하기에는 좀 그런데 한우 목장이 청정지역이니까 조금 사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서산에서 키우는 한우는 사약 먹여서 키우나 이렇게 하면 진짜 관광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는데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어야 될 사약을 얘네들이 다 먹나 하여튼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서산 한우 목장이에요. 자, 서울에서는 44번이 어디였을까요?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었죠. 노량진 수산시장도 생각해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이 내비게이션 맞아요. 기억법으로 치면, 그죠? 맞아요. 네. 예. 네, 거기서 저기 생선 사 먹고 다 죽는 거잖아요. 네, 보고알 먹고 죽는 예, 거예요. 보고알 먹고. 예,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이 44번이었는데, 여기 서산 한우 목장도 괜히 그런 오해를 지금 갖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자, 그래서 여기가 4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45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사오정. 사오정. 하니까 4호정, 4호. 그래서 4호정이에요. 4호정 하면 좀 엉뚱한 캐릭터 아니에요? 네, 네, 갑자기 뭐 이렇게 엉뚱한 것에 나타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 4호정이 이 해미읍성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지금 현 시대에 그런 그 현대적인 복장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미읍성은 이제 옛날 그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그 뭐랄까 도시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도읍인데 그것들을 이제 그 성이 이렇게 잘 축조되어 갖고 잘 보존해서 지금 그 관광 상품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옛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축제를 하면서 가상행령 같은 걸 하는데 사후정이 불쑥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런 이런 복장들 하면서 기괴한 그런 행동으로 이 해미읍성에 나타난 거예요. 45.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845. 45번이에요. 자, 서울에서는 45번이 어딜까요? 노량진. 노량진 그 사육신공원. 고시학원들이 쭉 있는 데죠. 고시학원들. 고시학원들이 쭉 막 다 공무원 시험 공부하느라고 막 밀집돼서 거기 있는데 사후정이 거기 이제 나타나고 이제 뭐 아이스케이킹 뭐 이런 거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연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사육해가지고 사육신, 사육사. 사육사는 뭐 동물 키우는 사람이 사육사잖아요. 네. 사육사보다는 사육신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사육신. 자, 이제 그 죽음으로써 그 자기의 충절을 지켰던 그런 6명의 그런 그 뭐랄까 네. 관리들이 있죠. 사육신. 네. 자, 서울에서는 46번이 어디예요? 사육신공원. 예, 실제로 여기는 사육신 공원이 있었죠. 자, 사육신 공원은 무슨 구에 있어요? 동작구에 있어요. 네, 동작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실제 번호하고 장소가 같은 곳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그 중에 한 군데가
사육신 공원이에요. 사육신공원. 사육신 공원은 실제로 번호도 46번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죠? 파리공원. 네네, 파리공원. 파리공원이었어요. 82번, 82번. 네네, 82번. 무슨 구에 있어요? 동작구. 양천구. 양평. 양천구에 양천구. 있죠. 양천구에 그 파리공원 있죠.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수교 맺은 지 100주년을 기념을 100주년. 해갖고 거기에다가 파리공원을 지은 거예요. 파리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리공원이 상징하면 뭐가 있겠어요? 에펠탑. 그렇죠. 에펠탑이 있겠죠. 에펠탑. 자,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양천구 공부할 때 파리공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파리공원은 그렇고 46하고 지금 관계된 거 하는 거예요. 자, 46번이 여기 우리 충남 그 서태안에서는 어디냐면은 한서대학교가 한서대학교. 있는 곳이 바로 여기 46번이에요. 자, 한서대학교는 한국의 뭐 서쪽에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학교는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 항공으로 있네. 항공이 특징인 학교예요. 그러니까 항공 계통으로는 가장 뭐랄까 경쟁력 있는 대학이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지만 굉장히 여기 그런 것을 자랑하는 대학이에요. 여기 지금 학교 그림 있는데 옆에 보니까 대한항공 대한항공. 같은 뭐 네. 아시아나항공 이런 마크가 그런 있어요. 마크 같은 게 있죠. 태극마크. 네. 태극 마크가 있는데 여기는 그 여러 다른 학과들도 있는데 항공 부분이 특화된 학교예요. 그래서 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가거나 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할 때 가장 뭐랄까 괜찮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입시 경쟁률을 보면 여기가 58점 몇 대 1이라고 하던데요. 그러고서 가장 뭐 높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합격이 되면은 거기 학교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등록하는 그 등록률도 여기는 100%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그 비행기를 실제가 학교에 그 비행장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실제 그런 이런 비행 훈련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한서대학교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그 항공 저기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스튜어디스나 또는 뭐 파일럿이나 이런 것을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여기를 반드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데보다 여기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번호가 46번인데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46번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육신들이 여기서는 뭐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탄 거예요. 타고 한서대학에 예, 예, 와서 예. 강의를 맞아요. 하다? 뭐 강의를 하든 어쨌든 사육신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사육신이 그 46번이 전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뭘 이렇게 타는 걸 많이 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비행기를 지금 타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서울에서는 그냥 사육신 공원이 사육신 아직 공원. 있었지만 여기 충남 대전에서 846번은 한서대학교라는 거. 자, 그래서 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7번이에요. 뭐 앞에 이제 사자가 붙어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840번째 지역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47 하면은 사치라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얘기했죠. 된장이나 예. 사치가 심한 된장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역으로는 어디냐면은 그 태안에 가면 안흥이라는 섬이 있어요. 안흥 섬이 아니라 안흥항이 있어요. 항구인데 여기에 유람선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항구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자가 뭐 우리가 안흥하면은 저는 여기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원도에 안흥 찐빵 막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네. 예, 같은 지명을 쓰고 있는데 태안에 있는 안흥은 이 바닷가에 있는 항구예요. 제가 그 말리포 고등학교에서 한번 근무한 적이 있는데 말리포 고등학교 있을 때 여기 가깝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같은 그 태안 지역이니까 가서 1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가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이제 뭐 회 같은 거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인데
제가 이제 뭐 거기 떠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인가? 한 4, 5년쯤 전에 한 번도 간 거 같아요. 여기 안흥을. 갔더니 이 다리를 놔가지고 그 바다, 그러니까 이 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놔가지고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더라고요. 이따가 그거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못 보여드리면 내일 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